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인사를 퍽 하니까 윗머리, 뒷머리 까진 게 확 드러나네요. 오늘 탈모 관련주 안 움직이죠. 예.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 같지만 수요일입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 네, 어제 그제 이틀 정도 쉬신 덕분에 아주 짧은 한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가지고 4.5일, 4일 공약까지도 나오고 이러던데, 미래 어느 시점에 4일만 일하고, 3일은 쉬는 그런 시대가 올까요? AI가 더 확산되고 로봇이 많이 보급되면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인간이 할 일이 없다라는 게 과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9988로 한번 인사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자, 5월달 시작하는데 활기차게 가보자! 9988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저도 한번 힘을 실어볼까요? 9988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 지난 연휴 동안 좀이 쑤시고, 이거 시장 빨리 열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좀 지겹게 오랫동안 쉬는 휴일이었는데, 가족분들하고 또 단란한 시간 보낼 분들한테는 또 아주 꿈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게도 또 다음 달 되면은 대선 끼고 또 앞뒤로 해서 또 현충일 끼고 이렇게 하면 연휴가 또 어떻게든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또 개봉박두죠. 추석 시즌 때도 엄청난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동효 찐시황 오늘 5월 7일 순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휴 잘 보내고 오셨는지 궁금해하면서 얼굴은 이제 줄이겠습니다. 자, 김동효 찐시황 오늘 페이지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사실 많이 얘기 나누고 질문 받아가지고 대답 드리고 1시간 반, 2시간이면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이게 인사하고 나니까 한 5, 6분 남았는데요. 30여 페이지가 넘는 페이지를 단숨에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저는 그냥 페이지만 보고 앞만 보고 쭉쭉 읽어들지도 모르겠는데 중간에 여유가 좀 생기면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글도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죠. 자, 9988 엄청나게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수익 플러스 아침에 보신 분, 자, 99만 눌러봐. 아침에 수익 플러스 아침 코너 보셨다. 자, 빨리 응답을 빨리 주셔야지 빨리 넘어갑니다. 자, 99만 눌러보세요. 99만. 눌러보신 분들은 오늘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오늘 또 제대로 짚었구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오늘 아침에 고민하다가 5시에 여기 한경 나와가지고 고민을 오면서 내내 고민하죠. 오늘 수익 플러스 이슈 2가지 뭘로 잡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가 잡은 게 이 2가지입니다. 2가지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하나는 유가 얘기를 좀 해야겠다. 아무래도 유가가 4년 내 최저 가격으로 빠졌다더라고요. 물론 간밤에는 오르긴 했지만 연초에 WTI가 한 80불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엊그저께 5월 5일 날 정도는 56불 이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죠. 유가가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응이 나올 것 같았고, 하나는 이제 레도스라 그래서 새로운 지금 있는 기술이지만 상용화가 그렇게 막 잘 돼 있는 건 아닌데 AR 글래스 같은 거 나오면 이제 레도스 디스플레이를 좀 쓸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 나왔기 때문에 이 2가지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오늘 이슈가 나온 것들을 보면은
네, 유가가 지금 4년 만에 최저다. 물론 간밤에는 좀 오르긴 했지만 그거 그렇게 추세적으로 오를 만한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트럼프도 유가 내리는 거 원하잖아요. 사우디가 지금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 거고 오페크가 증산도 하고 있고 뭐 석유 시장에 폭탄이 투하된 거와 유사하다 이런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오늘 어쨌든 기름을 많이 쓰는 업체들은 좋겠죠. 예. 한전이 최근에 신고가가 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유가가 연초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져 있는 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전은 유가가 1달러 내려갈수록 3천억에서 4천억씩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회사예요. 그럼 최근에 한 20불 내렸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어난 거죠? 6조에서 한 10조까지 볼 수 있을 정도, 한 7조, 6조에서 한 8조까지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한전이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외치는지 가장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근데 여기다 오늘 유가 플러스 환율이었잖아요. 유가도 좋은데 여기에다 이제 환율까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유가에다 환율까지 이게 이중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오늘 한국전력하고 뭐 기름 많이 쓰는 대한항공 이거 다시 사실 유가가 내리고 환이 원화가 강세일수록 좋은 애들 아니에요. 얘네들은 조금 올랐죠 꽤. 그래서 뭐 저는 유가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만 환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두 종목이 상당히 오늘 좋아요. 좋은 모습이 나온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 2021년도에 AR 관련된 이제 글래스가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초소형 디스플레이 쪽이 레도스라고 하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 이거죠.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마이크로 LED에서 이제 하나 좀 진화된 개념이죠. 레도스라 그래서 요거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아까 꼽아드린 게 선익 시스템, 사피엔 반도체, 라운텍 뭐 셋 다 괜찮아요 오늘. 출발 이후에 상당히 물론 뭐 AR 글래스 나오고 이게 양산되려면 27년도니까 아직도 뭐 남았잖아. 내후년 돼야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최근에 급등했던 꽤 많은 섹터들 보면 다 2, 3년 있다가 난리 난다면서 올라가지 다음 달부터 실적 좋아져 이러고서 올라가지는 않죠. 레도스도 사실 뭐 시간적으로 보면 한참 남은 것 같지만 앞서서 그 큰 어떤 줄기와 사이클이 나왔던 섹터들 보면은 사실 뭐 2, 3년 전부터 들썩들썩 하니까요. 뭐 출발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똑같은 뉴스가 2023년도에도 있었어요. 삼성이 레도스 한다고 24년도에는 양산될 거라고 그런 뉴스가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 됐죠. 생각보다 뭐 AR 글래스 이런 뭐 출시 시점도 늦었고 관련해서 어쨌든 양산이 뭐 27년도나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레도스가 같이 좀 개발이 되고 양산하는 수준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뭐 메타라든가 애플도 새로운 제품에는 레도스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삼성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다고 하면 미래 초소형 디스플레이 시장 쪽에서 한 축은 분명히 차지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관련해서 증착 장비라든가 또 뭐 관련된 또 드라이버 IC 관련된 설계라든가 또 라운텍은 뭐 워낙 다양한 그 디스플레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공부해 보니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라운텍 같은 거 오늘 아침에 매매 한번 해봤으면 했는데 정적 걸릴 때까지 결국은 지켜만 보다가 말았습니다. 되게 아까웠고요. 그리고 오늘 전략주로는 이게 왜 유가랑 레도스랑 어디에 포함이 된 거지 싶으실 텐데 글로벌 텍스프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뭐 지난주에 그 연휴라는 뭐 관점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뭐 최근에 이제 보고서 보면은 봄 성수기 진입했고 하반기 중국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어쨌든 유가가 내리면 아까 대한항공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리할증료가 내려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1분기 때 온 외국 관광객이 역대급이거든요. 제일 많이 왔대 1분기에. 그럼 2분기, 3분기, 에이펙까지 봤을 때 또 3분기가 멀지가 않아요. 저는 3분기 그러면 맨날 9월 달부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7월부터죠. 예. 단체 관광객 중국인들 무비자 되면 또 훨씬 많이 올 것 같은데 이 회사가 그냥 세금 환급해주는 대행업자라고만 알고 있지만 피부 미용이라든가 성형 쪽과 관련된 매출이 20%가 넘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 비용들이 크잖아요. 환급해주면서 수수료 띄는 게 또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올리브영의 또 단독 사업자 이런 것들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40% 늘어난 영업이익인데 300억대가 넘을 걸로 예상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전략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계속 좋은 관점으로 올라가죠. 오늘 5,920원까지 올라가지고 신고가가 다시 한번 경신이 됐는데 2% 시작해서 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거든요. 뭐 조금씩 쬐꼬만 크기의 N자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든 하반기 정도 뭐 중턱 정도까지 저는 뭐 이런 뭐 중국향이라든가 아니면 에이펙까지 본다고 하면은 뭐 빨라도 9월, 뭐 늦으면 한 10월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이런 쪽 아닌가. 이거랑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제 밤에도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롯데관광개발도 오늘은 지금 운봉이지만 이게 지난주 중반에 한번 이게 양봉이 크게 나가지고 이격도가 좀 심해져서 그래요. 조금 오므라들면은 다시 한번 한 10,000원 정도에서 한 12,300원 요 정도면 충분히 좋은 가격 배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런 이제 수익 플러스 얘기도 있었고요. 뭐 사실 우리 3일 동안 미국장이 어떻게 될까를 관심을 가지면서 뭐 연휴 전에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뭐 이랬는데 사실 3일 동안 미국장 보면은 금요일 날 올랐다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틀 정도 빠지면서 정말 거짓말 아니고 목요일 날 종가 대비해서 거의 보합이에요. 크게 오른 것도 없고 내린 것도 없고 그냥 3일 동안 결국은 한번 세게 올랐다가 이틀 동안 내리면서 그냥 제자리 맴맴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금 시장은 뭐 미국 경제 지표가 비교적 잘 나왔죠. 그 구인 같은 경우 일자리수 이런 거에서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왔던 것 같고요. FOMC가 내일 새벽에 결과물을 내놓게 되는데 아마 뭐 동결 의견이 트럼프는 계속 금리 내리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AI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에서 여실히 좀 드러났다 이런 게 이제 호재고요. 이거 악재라고 꼭 본 건 아닙니다. 환율이 급변동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급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악재라고 보지만 특히 원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약세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강세로 가는 건 비교적 괜찮죠. 원래 뭐 전략적으로 보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이 미국이 환율 들고 나왔었잖아요. 환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마치 이제 일본도 우리도 의도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이제 자국 통화를 되게 약세로 가져가면서 뭐 수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만 하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미국 쪽 의심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 대비해서 강세로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 예견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하필 대만이 연휴 사이에 한 10%나 절상이 돼버리고요. 우리도 뭐 거래는 안 됐지만 어쨌든 역외환율 같은 경우는
1440원대에서 1370원대까지 내려오고 이러니까 와 이거 한 이틀 만에 막 70원씩 내려가고 이러니까 와 이거 환 때문에 난리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좀 참고가 됐던 것이 어제 중국이 그렇게 요새 위안화가 강세로 돌았지만 장이 안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환 자체가 사실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환은 기본적으로 나라가 뭐 좋아지고 그러려면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계엄 이후에 이제 1,400원대를 밥 먹듯이 드나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상 플레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한 1,200원대에서 1,300원 사이 요 정도가 지금 봐선 가장 좀 괜찮은 환율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절하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변한다라는 건 뭐 어떻게든 부담이 되는 거긴 한데 오늘 관련해서 시장의 흐름 보면 뭐 적어도 환율하고 유가에 있어서는 뭐 그거에 각자 좀 긍정적인 기업들 위주로 해서 괜찮은 움직임들이 나오는 게 하나의 특징인 것 같고요. 특별히 뭐 환이 갑자기 60-70원 움직였다 그래서 뭐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처럼 뭐 수출 일변도의 기업들이 와 이거 환 때문에 손익 엄청나게 줄어들겠다 뭐 이런지 우려를 시장에 크게 표현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근데 현대차라든가 이런 것도 분기 실적 나올 때 보면 환차익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꼬리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이 지금 갑자기 강화가 그러니까 절상이 돼서 뭐 2-3개월 계속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환 손실이 좀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날 수는 있죠. 근데 또 뭐 그거에 또 상대적인 어떤 또 부가 생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워런 버핏 사임 예고 이걸 뭐 누가 악재로 봐야 되느냐 싶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랬어요. 그리고 트럼프 다시 관세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연유가 있었죠. 그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의 중심이 돼가지고 영향들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보면은 뭐 주간 증시로 보면 이제 내일 파월의 기자회견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동결은 될 거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뭐 그렇게 트럼프 뭐 대놓고 요구하겠어요. 그냥 돌려가기 정도. 지금 이렇게 경제 지표나 나쁘지 않고 또 환율 정책, 그러니까 관세 정책도 아직 매듭이 안 젖었는데 여기다 대고 금리를 무조건 내리라고만 하면 되겠느냐라고 아마 점잖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원화 부분은 지금 막 빠졌는데 어쨌든 이게 뭐 미중 간의 협상 과정에서 나온 일이다. 뭐 달러 특히 이제 대만 달러가 약해진 게 뭐 동반적인 영향들을 좀 만들었는데 대만에서 일부 뭐 기업이나 보험사들의 달러 매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슈 또 뭐 위안화가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같이 연관성이 큰 뭐 엔화든 원화든 대만 달러든 같이 약해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워런 버핏도 달러 약세 경고했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환율이 갑작스럽게 1,400원 밑으로 내려온 거는 사실 장기적으로 가야 될 길이었는데 너무 급하게 가서 조금 다소 의아하고 파격적이다 이런 생각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대만 얘기는 계속 말씀드렸고 아까 워런 버핏의 사임 예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오늘의 포토예요. 워런 버핏 이제 앞으로 뭐 자주 언론이나 이런 데서 주목도가 좀 이제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12월 달 그 퇴임할 때 뭐 성대하게 어떤 세리머니나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참 이렇게 미리 예고를 했다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나이라고 소위 예전 나이로 보면 95세 결코 적지 않은 나이죠. 사실 언제 그만두시거나 뭐 진짜 눈을 감으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정도의 나이인데
본인께서 판단을 하셨겠죠. 뭐 옆에서 물러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쯤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물러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용퇴를 결정을 하고 또 후임까지도 뭐 지명을 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뭐 미국의 재계나 이런 데서는 뭐 전부 다 지금 찬사를 하고 있고 아쉽다는 얘기들도 많겠죠. 근데 미국 자본주의의 모든 긍정적인 면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시간이 좀 충분하면 여러분들하고 이 워런 버핏의 마지막 가르침이라 그래서 10가지쯤 문장이 있어요. 뭐 누군가 이렇게 뭐 만든 건지 아니면 평소에 얘기했던 거를 이렇게 축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증권과 금융시장에서 전설적인 투자가로 남아있는 정말 뭐 몇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했다라는 거, 어쨌든 좀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뭐 워렌 버핏 빠는 아닌데, 이 워런 버핏이 12월 달에 그만둔다고 마침 또 연말이라는 걸 딱 정해놨는데, 연말 이후에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예. 연말 이후에는 워런 버핏이 최근에 사실 뭐 시장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역시 결국은 현금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결국은 퇴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후대에게 기본으로 다시 들어가서 현금 많이 가진 상태에서 출발해라 뭐 이렇게 가이드를 줬다고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질러대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걸 수도 있고, 하여튼 조용하게 어쨌든 은퇴를 준비하면서 그런 현금 확보의 개념들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그 회원들 모시면서 가끔 회원분들이 졸투하겠다고 인사하면서 예전에 이제 채팅 될 때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손해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찾았다 이러면서 더 이상 안 하겠다, 아니면 한 2, 3년 쉬겠다 이러면서 흔히 말해서 투자를 이제 졸업한다는 의미로 해서 졸투라는 말을 하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버핏도 결국은 뭐 연말 지나면 뭐 투자를 계속 하고 있겠고 뭐 지분을 안 줄이겠다고 하긴 하겠지만, 뭐 어디 신규로 매수하고 이런 것들을 뭐 어디다 대놓고 얘기하거나 그럴 기회는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워렌 버핏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이거 어디 많이 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나가면서라도 가볍게라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7번 정도가 좀 관심이 갑니다. 예.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이렇게 뭐 가르침 내지는 뭐 멘트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네, 여러분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네,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그래서 굿모닝 작전이 7부의 이 뭐 짧은 1시간 정도의 그 시공간이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지는 감히 좀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저런 거 있더라고요. 딴 거 뭐 있지? 또 이거 말고도 뭐 내용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서서도 그런 거 있는데, 뭐 3가지 내용들 중에 보면 뭐 아는 분야에만 투자해라 이런 것도 되게 사실 너무 기본인 내용인데도 우리가 잘 못 지키잖아요. 그죠? 이분이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사실 꼼꼼하게 뭔가 따져보고 그런 것들 했던 사람한테 뭐 5분 만에 10분 만에 5% 먹고 10% 먹고 팔아야지, 이런 분들의 가치 철학이 어떻게 뭐 맞아 들어가게 하겠어요. 근데 다만 평균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뭐 무조건 잽싼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분들 아닌 바에는 정말 내가 이름과 뭐 그 기업의 업태와 하는 일과 뭐 진짜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 올해 얼마 버는지 정도라도 수치적으로 대략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아는 분야, 아는 기업들, 이런 것들에만 투자해도
그 숫자가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어저께 특집 방송이 있었는데 제가 전력 인프라 얘기를 5월달 뭐 주력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뭐 변압기 수출도 1, 4분기에 작년보다 성과가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도 드리면서 제가 변압기라든가 뭐 전선, 또 송배전, 구리, 또 저전력 반도체, 그리고 ESS 분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관련되는 기업을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저께 유망주 2개 정도 얘기하는데 제가 공교롭게 뭐 얘기했냐? 한전 얘기했거든요. 한전. 전력 인프라의 가장 기본은 한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론 뭐 간밤에 그 체코원전 얘기가 약간 뭐 미스가 좀 있긴 했었는데 뭐 한전한테 크게 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전은 어쨌든 오늘 환율과 유가 이슈로 해서 신나게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휴라는 게 지금 동북아시아 쪽이 다 연휴였죠. 일본도 29일부터 어제까지 연휴였고 거의 우리나라도 뭐 1일부터 거의 6일까지, 중국도 1일부터 5일까지 노동절 연휴였습니다. 자, 중국은 뭐 14억 명이 누적으로 움직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소비, 판매, 내수, 여행 이런 것들이 중국 내에서도 활발했고 또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명동 가보면 또 갑자기 시끌벅적하대요. 사람들이 많이 오간다고 합니다. 자,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뭐 5월달 한한령 해제 얘기가 많이 있었던 이제 구간에 드디어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엔터라든가 피부 미용, 미디어, 화장품, 여행, 면세점, 의류, 뭐 게임 쪽, 뭐 스테디아죠. 지금 2-3달 계속 그냥 우상향하는 대표적인 업종들이 다 이쪽에 속해 있었는데 뭐 5월 달에도 뭐 아주 많이 오르면 좀 좁히는 조정이 나오겠죠. 이격도가. 뭐 그런 것들 아닌 바에는 추세가 그렇게 깨져서 내려갈 분위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좀 중국 분위기는 뭐 미국과 전면전이 아닌 이상은 아마 에이펙 회담 바로 전까지는 그래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섹터들 이렇게 좀 분류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연휴와 주말에 있었던 뉴스들 보면은 뭐 투자 아이디어로 삼을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체코원전 뭐 어저께 갑자기 제동 올렸다 이래가지고 아까 대체거래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10%쯤 빠지면서 막 출발하고 이러길래 아니 저게 저렇게 빠져야 될 이슈냐. 어차피 뭐 진짜 이런 거죠. 뭐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뭐 어떻게 뭐 일직선으로 가면 제일 좋은데 이거 한참 돌아가게 생긴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목표라고 하는 거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갑자기 엄청나게 커진 거냐. 뭐 체코가 지겨워서 우리 원전 안에 이렇게 될 상황이 도래를 한 거냐, 아니면 프랑스에서 딴질 걸었는데 혹시라도 뭐가 조사를 해봤더니 프랑스 게 훨씬 좋으니까 프랑스로 바꾸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냐. 뭐 물론 이국 만리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여기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겠어요. 솔직히 모르죠. 그냥 외신으로 전해지는 걸 가지고 온갖 상상력을 다 갖다 붙이는 것 뿐이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뒤집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당장 이제 법원의 심리가 또 들어가니까 뭐 최소한 몇 주 걸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뭐 어쨌든 정해진 길인데 프랑스가 자꾸 딴질 거는 게 정말 이 프랑스 이놈들 진짜 뭐 유럽의 중국이라 그러더니 정말 딴지 엄청 걸어댑니다. 하여튼 걸지만 어쨌든 정도는 있다고 보는 거고, 제가 여기 밑에 빠지면 고라고 써놨는데 도대체 뭐 두 자릿수까지 빠질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많이 빠지면 고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아침에 드렸는데 다행히도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재 보면 2.8% 마이너스인데 아까 대책으로 해서 마이너스 10 생각해 보면 뭐 엄청나게 양봉이 생긴 것 같고, BH차 같은 경우는 뭐 별도로 지금 추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아까 뭐 마이너스 한 5, 6% 남겨진 이제 이게 웬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원전은 물론 지금 신속하게 아마 결정나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그렇게 막 석 달 이상 늘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되겠죠. 자, 그리고 LG 쪽에서 가정용 휴머노이드 시동 건다 이래가지고 오늘 기사가 하나 딱 한 게 나온 게 있는데, 어제 저녁발로 여기 이제 LG가 투자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엔젤 로보틱스도 있고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베어 로보틱스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상장사는 한 3개 정도 있죠. 근데 그 중에 요즘 그래도 이제 이름을 좀 많이 타는 게 로보티즈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 정도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로보티즈 아까 뭐 오전 한때는 사실 움직임이 좀 둔탁했거든요. 그러더니 아까 지금 8% 올랐는데 아침에는 살짝 보합에서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근데 뭐 지금 8%까지 올랐으니까 오늘 상당히 뭐 이거와 함께 오늘 로봇주 중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이 사면이 지금 한 12% 올라간 거, 뭐 요 정도가 좀 로봇주 중에서는 가장 좀 임팩트가 있는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LG 쪽 그러면 로보티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방산 쪽도 오늘 분위기 좋은 게 참 이게 뭐 우리나라 방산이 우려됩니다 이런 거보다도 뭐 인도랑 파키스탄하고 지금 미사일 공격을 뭐 서로 주고받는, 일단은 아침에 나온 거는 인도가 이제 파키스탄 쪽으로 미사일을 꽤 날렸다라는 거예요. 뭐 9개 지역을 날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키스탄 미사일 보복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지금 이게 결국은 유럽 쪽에서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중동에서도 오늘 뭐 하마스나 이스라엘 얘기들로 보면 평화 협상이나 휴전 협상이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싸우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게 인도와 파키스탄은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와, 서로 핵 보유를 했다라는 거죠. 꽤 많이. 이게 파키스탄이 이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되게 못 사는 나라 아니야 이렇게 뭐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핵탄두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 보유국끼리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하니까 뭐 나중에 또 혹시 전쟁이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고요. 뭐 트럼프가 미국이 세계 경찰 되기 싫다고 얘기를 뭐 취임 초에 했습니다만, 이게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것들도 중재도 해야 되는 건 또 어디겠어요. 이거 뭐 러시아 보러 해라, 뭐 중국 보러 해라 이렇게 뒷짐지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이거 옛날에 사실 몇 달 전에 그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짤이 있었죠. 인도가 K9 자주포 10대 가지고 파키스탄에 뭐 중국산 자주포 한 30몇 대를 뭐 초전 박살을 냈다 이런 얘기 많이 돌았었는데,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미사일 공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방산과 관련된 수요가 다시 한번 좀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실 우려 섞인 얘기지만 그냥 워딩 자체만 보면 방산이 뭔가 또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모색되면서 관련주들 뭐 3, 4% 이상 잘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바이오 코리아라는 행사가 코엑스에서 열리나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제 AI 신약하고 영노화 기술, 그러니까 요거는 이벤트로는 오늘 관심이 좀 가는데, 오늘 사실 이제 바이오 쪽이 대부분 약한 건 연휴 사이에 트럼프가 뭐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관세 얘기를 행정서명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2주 내로 어떤 그 관세율 같은 것들이 좀 정확하게 좀 적용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간밤에 미국에서도 바이오주들이 되게 약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로 약한데,
그나마 여기 뭐 바이오 코리아에서는 신약과 관련된 AI 그리고 영노화라고 하죠. 이제 노화를 거스르는 안티에이징이죠. 옛날로 치면 뭐 그런 것과 관련된 기술 같은 것들이 선보인다 이러면서 항노화 그래서 한번 쳐보니까 최근에 젠백스 같은 게 좀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침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항상 와주시는 여러분들한테 복귀를 하자고 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찐시형 말씀드리면서 종목 하나 리포트를 말씀을 드렸었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3개 정도 리포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티움바이오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죠. 희귀성, 난치성 질환 관련주라고 그래서 5월 2일 날 리포트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지금 덜 올라서 18%가 아까 28%까지 엄청나죠. 이 금요일도 빵 프로에서 9%까지 갔다가 결국은 거의 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오늘 뭐 출발이 8%, 최고 28%, 최저 3%까지 엄청나게 빵 터졌어요. 참 발굴 잘해요. 누가 하는지. 그 한 100여 개 되는 거에서 2-3개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 이렇게 빵빵 터지는 것들이 자주 나온다고 하는 웅지는 정태주는 아니고요. 그거는 저것 때문에 가잖아요. 그 뭐죠? 상조 인수권 때문에 지난주에 한번 세게 갔었는데 오늘도 그거에 그냥 후속 잔재가 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네요. 그 프리드 상조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상조 인수했다는 거 그거였던 것 같은데 이슈가. 제가 알기로는 정태주는 아니에요. 최소한. 자, 오늘 시장은 결국 오늘 단일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이슈가 세죠. 그러니까 연휴 사이에 보니까 여권 쪽에서는 단일화 이슈로 뒤숭숭한데 야당에 지금 선정이 된 사람 관련해서는 재판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조사해 보면 여전히 1등 이러다 보니까 인물주라든가 정책주 위주로 좀 강한 움직임들이 나오는 게 하나의 축이었고, 오늘 대선주가 또 그래서 움직였고, 로봇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머노이드에 대한 빅테크의 도전 이런 것들 멈추지 않으면서 로봇주들 움직임이 좋았고, 반도체 앞서서 우리 하 대표님도 제목 자체를 반도체로 다신 것 같던데 반도체가 바닥쳤다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또 일부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이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꽤 강하게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들이 좀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도 좀 움직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움직임들이 좀 이거 말고도 많아요. 오늘 움직인 섹터들이 굉장히 많고 오후 되면 또 오전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올라갈 섹터들도 아마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빔하는 인벤티지랩 이거 오늘도 참 신화적으로 움직이죠. 아침에 마이너스 3% 나다 갑자기 20% 올라가. 근데 아마 제가 아까 보니까 인벤 정도는 오늘이 조금 좀 단기 꼭지지 싶습니다. 일단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요. 그리고 아까 58,000원까지 23% 갔다가 지금 8,000원이 뚝 떨어졌는데 이걸 글쎄요 다 5만원 밑으로 밀려가지고 57,000원에 산 분들 다 떨궈내고 나서 재차 오르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인벤티지랩은 단기 꼭지가 오늘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2등 3등으로 그냥 와 그러고 같이 올랐던 애들은 보합 내지 마이너스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고법에 그 선거법 관련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월 18일이네요. 그렇게 되면 대선 끝나고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면 이게 이제 헌법에 다툼이 있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뭐 저는 법률가가 아니니까 우리끼리 싸울 필요는 없고요. 뭐 여러분들 중에 면허가 있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다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관련해서 보면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잡혔네 이렇게 보면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 홀가분하게 선거 자체에 집중한다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가능하니까 지금 또 오리엔트 전공이든 뭐 오리엔트 바이오든 이런 것들도 올라가는 거죠. 형지 IC, 형지 시리즈들도 올라가고 뭐 하다못해 서울 옥션도 올라가고요. 그죠? 예. 문화강국위원회 여전히 유지될 것 같아 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뭐 동신건설도 올라가고 에이텍도 올라가고 예. 자 지금 인물주 중심으로 또 한 번 올라가는데 예 거의 지금 상투잡기 일보 직전이에요. 어차피 인물주는 뭐 어차피 라인업이 다 결정이 거의 다 된 상황이잖아요.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든 구조니까 오늘 뭐 이제 뭐 물러나지 않게 돼서 다행이야 이러고서 올라가봤자 오늘이 거의 끝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주에 앞으로 뭐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뭔가 더 소리를 지를 수는 있겠는데 제가 봐서 오늘 공판 연기로 인해서 6월 18일 날 첫 공판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걸로 인물주가 올라가면 오늘이 거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뭐 어차피 사람이 정해지면 인물주는 또 더 이상 잘 안 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그런 것들 감안해서 매매를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뭐 하여튼 비만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제가 이거 뭐 조금씩 핀트만 바꿔가지고 두세 달째 계속 뭐 시간마다 보여드리는 표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조선주, 방산주, 로봇 일부 종목들 그리고 실적주 계속 신고가죠 뭐. 그리고 공약주는 제가 오버나잇 금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중국 관련해서 컨텐츠라든가 화장품, 게임, 웹툰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계속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정치 일정은 어차피 이제 라인업이 뭐 오늘 내일 중에 만약 여권 쪽 뭐 누가 정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1대1 플러스 뭐 군소 후보들 몇 명 이렇게 붙는 식으로 될 것 같은데 뭐 앞으로 공약 대결이 좀 흥미롭게 나올 수도 있겠고 뭐 이미 답은 정해졌으면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오늘 아마 좀 제 생각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봐요. 재판이 연기된 것 자체가 이제 뭐 후보 사퇴나 아니면 일단은 대선까지는 어떤 노이즈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안도감으로 관련주들을 끌어올리는 상황일 것 같은데 설거지에 가깝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에 영향을 좀 줄만 오전에도 강하긴 했는데 우주항공 관련해서 뭐 유럽하고 우주동맹 맺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아마 이게 ESA가 유럽의 우주항공 동맹 관련된 뭐 동맹체 이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주내연구 가입 추진한다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오늘 이 우주항공주가 아침에 센 게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인도랑 파키스탄이 지금 미사일로 싸우고 이런다니까 뭐 LIG 넥슨이니 뭐 이런 이제 미사일 관련된 섹터들 휴니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강하고 아까 뭐 무기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고 이러니까 이게 우주항공하고 방산하고는 뭐 교집합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거 아니더라도 이제 올라갈 이슈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도 우주 쪽으로 계속 눈을 돌리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에 일부 매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산업부 장관 이제 인터뷰 보면은 연기는 불가피한데 과도하게 지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송을 걸겠다고 하면 뭐 협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이거 진짜 뭐 오냐 하셨더니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체코도 좀 난감하겠죠. 사실 우리나라 뭐 원래 대통령이 가서 서명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지금 장관들과 뭐
이렇게 가는데 그나마 거의 다 갔나 뭐 하여튼 도착했나 그런데 지금 안 하고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만약 갔다 오면 진짜 벙질 뻔했는데 없어서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최소 몇 주는 연기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신속 심리를 해도 그렇게 빨리 결론이 나올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더라도 아까처럼 두산 에러빌리티가 10% 빠지고 이런 것들은 저는 너무 오바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니잖아. 어차피 빠그라진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다못해 4x4도 올라가네요. 예. 이게 다시 그냥 이재명 어떻게 보면 후보가 물러나지 않게 됐다라는 거 가지고 이제 그가 그동안 했던 공약과 관련된 것들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으면서 많은 종목들을 와 그러고 다시 올려버린 그런 상황들 같은 것들을 지우는 거요. 아마 그냥 반복 아니면은 정치 종교적인 얘기들의 의견들이 강하게 대두되는 얘기들이거나 저는 사실 안 지워도 상관없는데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욕을 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괜찮아요. 욕을 먹을 일이 있으면 욕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여기 보기에는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우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살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 코나이 같은 거 아까 보세요. 코나이도 아까 아침에 제가 여기 지역화폐 공약은 누가 나와도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도 지역화폐 공약이 또 지역화폐 배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웹캐시라든가 코나이 같은 거 세게 오를 것 같았는데 둘 다 지금 10%대 후반 강하게 흐름들이 되게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종목들이 오늘 많이 또 노출이 되고 있네요. 오히려 인벤티지랩은 지금 고점에서 거의 돈 10,000원 가까이 빠졌고요. 동신건설, 에이텍, 또 공약주 AI 관련된 거, 문화강국위원회, 그동안 얘기했던 거 완전히 종합판으로 해서 마치 이쪽 지금 시장 분위기 상위 종목, 상위 상승률 한 20개 종목 보면은 대통령 선거가 이미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상지건설이 상 들어갔어요. 대단합니다. 상지가 무슨 관련주인지 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다가 인민은행 지준율 0.5% 내렸다. 주담대 이자율도 내렸다. 이런 기사가 또 아까 10시 한 20분 발로 나왔는데요. 5천억 위안의 소비 재융자도 실시한다. 어쨌든 다 자간을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미중 간의 관세 어쨌든 전쟁 협상이 지금 시작됐다는 얘기들도 아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매듭 지어지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동안 무너지지 않으려면 결국은 중국 입장에선 계속 내수를 부양을 시켜야 돼요. 어차피 지금 수출은 못하고 안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가봐야 비싼데 누가 사 이러니까 안 보내는 거죠. 아예. 지금 관세율 가지고서는 가봐야 승산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안 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지금 관세를 하나도 안 맞는 게 아니라 10% 보편 관세 맞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10% 가격 인상의 어떤 조건들은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냥 알아서 흡수할 거냐 아니면 가격에 반영해서 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뿐이지 미국에서는 어쨌든 최소한 10% 또 어떤 품목별로는 25%씩 붙여갖고 일단 우리나라 거 받겠다는 게 지금 정해진 팩트잖아요. 근데 이제 전 품목을 다 25%를 할 거냐의 관점에서 15%를 가지고 지금 상호관세 협상을 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연휴에 보니까 일본하고는 했는데 일본은 빵 프로에서부터 시작하자 이러는데 미국은 또 10%는 기본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이제 이렇게 하다가 뭐 서로 의견이 안 맞았다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하여튼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뭐 트럼프는 또 뭐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다면서 우는 띄워놓은 얘기들이 새벽에 나오기도 했었고 그게 또 무역 관련된 얘기는 아니래요.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보이곤 있는데 지각을 뒤흔들 매우 큰 발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뭐 알 수가 도대체 없는 정도의 레벨의 내용이겠죠? 근데 또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막상 발표해 보니까 에이 뭐 그런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자 어쨌든 시장이 지금 지금 우리 시장은 뭐 1등부터 지금 상위 등수 한 20-30개가 전부 다 특정 후보의 인물주 아니면은 정책주로 이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일부 종목들 상을 치니까 더 그런 것들이 선명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사실 독타죠. 야 이런 거를 아직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때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인데 끝내 안 하셨다고 하면 끝내 계속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 들고 마지막에 내가 결심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막차다 이제 그런 생각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하신 거면 끝까지 안 하시는 걸로 가시는 게 맞고 제가 초창기 그런 말씀 드리긴 했었죠. 아이스크림 녹기 전에 빨리 한 입 베어 먹고 나오시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봐선 막 녹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몸부림 또는 약간 좀 뭐 치팅이라고 할까요? 야 이런 거 있으니까 이번에 와서 빨리 막차 타야지 이렇게 좀 많이 우리들을 좀 현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보니까 뭐 오전에 이제 길길이 날뛰었던 약간 좀 정상 레벨의 섹터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상지건설 상 들어가고요. 또 뭐 형지 시리즈나 아니면 오리엔으로 시작되는 그런 것들도 강하고 동신건설, 에이텍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인물주 중심으로 또 다시 한번 조명이 되고 막 이러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가면서 결국 또 하던 거에서 이탈 나와가지고 뭐 보안주, 뭐 비만주 이런 것들 정책주나 인물주 꺾이면서 올랐던 그런 섹터들이 다시 또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뭐 시장은 제한적이고 돈은 제한적이고 그 안에서 그야말로 이제 뺑뺑이를 돌다 보니까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좀 편치 않게 나오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전에 되게 셌던 애들 중에 윗골이 좀 많이 달면 지금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윗골이 달면서 지금 운봉 떨어진 애들도 나오고 있고 정책주 쪽에 뭔가 한 달이 걸쳐놓은 거 아니면 별로 안 가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는데 이게 사실 뭐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되게 이제 어차피 얘네들은 오래 갈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일촉즉발이죠. 언제 내 다음 사람한테 던지고 그냥 팽하고 끝날 건지 모르는 그런 애들인데 이걸 지금 마치 뭐 굉장히 아름다운 꽃처럼 포장을 하고 화장을 해가지고 지금 꼬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마지막 이 몸부림과 설거지에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계속 일관된 제 생각이에요. 특히 이번 주부터는 더 그래요. 오늘 뭐 다행히 상따에 성공했다 이러셔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지금 정태주 관련된 섹터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요. 조심 많이 하셔야 된다. 이 시장이 이러니까 진짜 정통으로 좀 투자하고 매매를 하실 분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좀 또 좀 아쉽고 이렇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비경제적이거나 뭐 정치적인 이슈로 해서 올라가는 것들은 어차피 사그라질 애들
예, 그것들 쫓아가지 않는다고는 그것들이 지금 막 광분하면서 올라가면서 또 의도치 않게 뭐 눌림목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윗꼬리를 만들어서 아까 되게 비싸게 살 뻔했는데 의도치 않게 싸져 버려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을 또 여러분들께서는 정통 매매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줍줍을 하시는 게 맞겠죠. 어차피 저쪽은 누가 먼저 가서 수건 돌리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결코 오래 하지는 못할 게임이에요. 그리고 결국 원위치 올 종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까지 제가 뭐 지금 잘 가고 있는 애들한테 뭐 초를 칠 이유는 없겠습니다. 뭐 이것도 종목인데 올라가는 게 뭐 이상한 거냐 이렇게 소리 지르면 저야 뭐 깨갱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과거에 그 수십 차례 있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큰 선거 이후에 결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뭐 이번만은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아닐 거고 결국은 수건 돌리기인 건 분명하죠. 예, 수건 돌리기인 건 분명한데 내 수건을 다음 사람이 받을 사람이 있느냐 아니냐의 지금 눈치 게임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에이텍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종목 보세요. 얘가 지금 46,000원과 43,000원을 했던 이 고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얘가 올라가면 4만 원을 넘을 거냐? 지금 29,000원, 그나마 이게 3,000원 올라서 오늘 3만 원 근처까지 가긴 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이미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그럼 이만큼이라도 다시 갈 거냐? 아니면 요만큼 가다가 말 거냐고 보면 좀 1번이냐 2번이냐 그러면은 당연히 2번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뭐 여기를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살짝 꺾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과거에 워낙 보여줬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바닥권에 용케 한번 이렇게 오르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두 번째는 사실 쌍봉 비슷하게 나왔던 4만 3, 4천 원대 고점을 향해서 가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에 올리면서도 올리는 사람들이 다 직감할 거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뭐 내일도 선거 나오게 됐어가지고 올리고 모레도 선거 여전히 유지하게 됐어갖고 올리고 이게 너무 빈곤하잖아요 내용이. 오늘이야 뭐 선거 그 파기 항소심 날짜가 변경됐다니까 어이쿠 이게 웬일이야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신을 내서 올리기에는 상당히 버거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상 근처를 만들더라도 다음 내일이라도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불안감이 같이 내재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혼란스럽게 많이 올라가는 섹터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나이나 뭐 웹캐시 같은 저런 지역화폐 공약 같은 건 이번에 추경에도 좀 들어있는 내용이라서 뭐 여야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이제 공통 공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조금은 더 생명력이 좀 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4x4도 아까 5분 전에 소개드릴 때 4%였는데 지금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뭐 상친 애들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인물주 외에 지금 초기 AI부터 해서 다시 복귀하면서 그동안 나왔던 그 관련주들에 대한 뭐 서사와 리스트를 계속 뽑아서 하나둘씩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만 해도 지금 수십 개인데 이거 이렇게 다 어떻게 가겠어요? 메뚜기 전법인가요? 여기서 잠깐 하고 나서 또 저쪽으로 막 건너뛰고 뭐 하시는 분들이야 재미있겠지만 뱁새가 황새 쫓아가시다가 진짜 힘들어지시니까 아예 얼굴 돌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끄세요. 끄시고 하시지 마세요. 제발 하시지 마세요. 진짜 하시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그냥 제가 나중에 우리 굿모닝 이 7부 하면서 아주 정상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계속 뭔가는
역할을 할 테니까요. 오늘 정태주 신나게 올라가는 거 물론 뭐 이따가 오후에 다상치고 내일도 10%쯤 올라가면 내일 이 시간에 만나면 뭐 여러분들이 아우 어제 상 따라도 할 걸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을 얘기하실 수도 있죠. 예, 내일 아침 내일 이 시간에 충분히 감수할게요. 뭐 욕을 하셔도 충분히 아우 제 생각은 이랬으니까 특별히 다른 생각은 없고 한 번 더 강한 것들이 나온 것들은 뭐 개중에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이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중장기로 보면 그렇게 내일 뭐 심한 얘기 하셔도 다 감내할 테니까 오늘 지금 이 자락에서 너무 같이 광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12시 30분이 넘었네요. 네. 자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오늘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워렌 버핏의 퇴장을 앞두고 그런 생각이 물뜩 나서 오늘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뭐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나 뭐 그런 관심에서 사라질 뿐이겠지만 세계 5위의 부자가 뭐 그렇게 뉴스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뭐 한마디 하면 또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대 뭐 이러면서 여전히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꽤 영향력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빈도가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회장에서 물러나고 정식으로 퇴임을 하게 되면 빈도는 좀 줄어들겠지만 그의 어떤 가르침과 철학과 기준은 우리가 그래도 좀 가끔은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그렇게 좀 곱씹어온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구문인 작전 7부는 한 2분 정도 오반 상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이건 안내해도 된다고 하던데 내일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못 뵐 것 같은데 아침부터 저희 와원에 통해 가지고 공개 방송 하니까요. 뭐 와서 들으실 분들은 아침부터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되면 또 인원이 분산되니까 11시 반 이후에 와서 들으세요. 네. 자, 내일은 장중 공개 방송으로 아침부터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요. 내일은 좀 건너뛰도록 할게요. 예. 감사하고요. 잠깐만. 어떻게 됐다는겨? 오, 잘하셨네. 예, 차땡땡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맞점하십시오.